여긴 대체 어디요? 이제야 눈을 뜨셨네. 과부촌에 굴러들어온 사내는 당신이 처음이요. 술기운에 산을 넘다 호랑이를 피해 정신을 잃은 34 노총각 강억쇠. 그는 눈을 뜨자마자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조선 후기 경기도 어느 고을에 강억쇠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34. 장가는커녕 혼담 한 번 제대로 성사된 적이 없었어요.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얼굴이 흉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등짐을 메고 산길을 걷는 모습은 곰 같기도 하고 소 같기도 했습니다. 어깨는 널찍했고 손은 굵직했으며 목소리는 낮고 든든했어요. 마을 처녀들이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사내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혼담만 오면 늘 어긋났어요. 23 때 첫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이장의 조카딸이었는데 혼례 날짜까지 잡았다가 갑자기 파혼이 되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25 때는 인근 마을의 과부와 혼담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된 여인이었어요. 억새는 괜찮았지만 이번에도 혼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시댁에서 반대했다고 했어요. 27대, 30대, 32대. 혼담은 몇 번 더 있었지만 모두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내는 밤에 기운이 세다더라. 같이 살면 집안이 가라앉는다더라. 혼례날 밤에 신부가 도망갔다는 집안 이야기가 있다던데. 확인된 말은 하나도 없었으나 소문은 언제나 사실보다 빨랐지요. 한 사람이 속삭이면 10사람이 듣고 10사람이 말하면 100사람이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억새를 보면 고개를 돌렸고 처녀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도 억새가 오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억새는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밤에 기운이 세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억울함보다 체념이 앞섰습니다. 어차피 소문이란 건 설명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억새는 결국 사람을 상대로 하는 장가는 접고 물건을 상대로 하는 장사를 택했어요. 그가 메고 다니던 보찜 속에는 비녀, 연지, 분, 향주머니, 머릿기름, 그리고 혼인 못한 여인들이 몰래 찾는 잔송거울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여자 물건이었어요. 사내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것들. 여자 마음을 모르는 놈이 무슨 여자 물건을 팔아? 장터의 다른 장수들이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억새의 물건은 잘 팔리지 않았어요. 비녀를 펼쳐놓으면 여인들이 지나가다 한번 쳐다보기는 했지만 손에 들어보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연지와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색이 너무 진해요. 이 비녀는 무게가 안 맞네요. 여인들은 이런저런 평을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억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억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보찜을 메고 장을 돌아다녔어요. 팔리든 안 팔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억새는 하루를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혼자 산길을 걷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게 억새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사를 마치고 술집에 들른 억새는 평소보다 술을 몇 잔 더 걸쳤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장사가 잘 됐어요. 연지 3개가 팔렸고 분도 2통이 나갔습니다. 비녀는 1개밖에 못 팔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나쁘지 않았어요. 억새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연지가 잘 팔렸어. 분도 동났고
술집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을 더 따라 주었어요. 억새는 그 술을 받아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막걸리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몸이 따뜻해졌어요. 강장수, 오늘 취했구만. 에이, 이 정도야. 억새는 허세를 부렸지만 실은 이미 취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일어서려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억새는 비틀거리며 술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둑어둑했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보통 때라면 큰 길로 돌아가야 했지만 취기가 오르자 억새는 문득 지름길이 생각났어요. 마을 뒤편 산을 넘으면 반나절은 줄일 수 있었죠. 오늘은 산을 넘어볼까? 달빛이 환했습니다. 억새는 보찜을 메고 산길에 들어섰어요. 처음엔 길이 평탄했습니다. 억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었어요. 오늘처럼 장사가 잘 된 날은 드물었으니까요. 한참을 걷다 보니 길이 험해졌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돌에 발이 걸렸어요. 보찜이 무거워서 몸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억새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고개 마르다. 억새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술기운 때문인지 다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크르릉. 낮게 울리는 소리. 억새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술기운이 단번에 깨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자 달빛 아래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큰 호랑이였습니다. 눈이 달빛에 반짝였고 몸집은 소만했어요. 억새와 호랑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런 빌어먹을. 억새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런데 발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골짜기였습니다. 으악! 억새는 그대로 대구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보찜이 펼쳐지고 비녀가 날아가고 연지가 깨졌어요. 그리고 억새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초라하나 정갈한 집 하나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몸 여기저기가 쑤셨습니다. 억새는 신음을 내며 몸을 일으켰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낯선 방이었습니다. 벽은 흙으로 발라져 있었고 천장은 낮았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구석구석 정갈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여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깨어났군요. 여인은 30 안팎으로 보였어요. 얼굴은 수수했지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머리를 뒤로 따아 올렸고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과부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억새는 몸을 추스르며 물었어요. 여긴 어디요? 그리고 내가 왜? 과부촌이요. 골짜기에서 당신을 찾았소. 이틀 전이었지요. 이틀 전. 억새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술집, 산길, 호랑이, 그리고 굴러떨어진 것.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과부촌. 억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여인은 마루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사는 여인들은 모두 남편이 없소. 병으로, 사고로, 전쟁으로, 혹은 이유도 모르게 다들 남편을 잃었지요. 그래서 과부촌이라 부르오. 억새는 밖을 내다봤습니다.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집이 대여섯 채 있었고 여인들이 마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빨래를 널고 있었고 다른 여인은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또 다른 여인은 밭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검소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했습니다. 억새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남편 없는 마을치고는 분위기가 어둡지 않네. 우리는 다섯이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이는 23부터 42까지.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소. 남편이 없다는 것. 아이들은요? 아이가 있던 이들은 시댁으로 돌아갔소. 우리는 모두 아이 없이 과부가 된 이들이지요. 그래서 여기 모였소. 억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에서 과부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아이도 없다면 더욱 그랬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친정에서도 달가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 사는 게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당신은 골짜기에서 찾았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더군요. 보찜이 몸을 감싸서 그나마 다행이었소. 억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은혜를 갚아야겠소. 은혜는 무슨.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주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여인은 물 한 사발을 건네주었어요. 억새는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갑고 맑은 물이었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물을 느끼며 억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나쁘지 않군. 며칠이 지났습니다. 억새는 몸을 추스르며 과부촌에 머물렀어요. 여인들은 억새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밥을 주고 잠자리를 내주었어요. 억새는 그 대신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고 지붕을 고쳤어요. 어느 날 저녁 여인 5이 모여 앉았습니다. 억새는 마당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여인들은 한참 동안 무언가를 의논하더니 억새를 불렀습니다. 강보찜 장수. 억새는 다가가 앉았어요. 여인 중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여기 계속 머물 생각이요? 억새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 좋았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소문에 시달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러고 싶소. 여인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억새를 보았어요. 좋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말씀하시오. 첫째, 이 마을 밖으로 소문을 내지 말 것. 둘째, 누구의 남편도 되지 말 것. 셋째, 여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은 조용히 보낼 것. 억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소. 그런데 그때 젊은 여인 하나가 웃었습니다. 조용히는 과부촌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지요. 다른 여인들도 미소를 지었어요. 억새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새는 누구의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한 집의 사내가 아니라 마을의 사내가 되었어요. 첫 번째 밤, 억새는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준 방이었어요. 작지만 깨끗했고 이불도 따뜻했습니다. 억새는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에서 얼마나 머물 수 있을까? 일주일? 한 달? 아니면. 그런데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여인 하나가 들어왔어요. 억새를 처음 발견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억새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무슨 일이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억새 곁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억새는 놀라 몸을 움찔했지만 여인은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 없이 산 지 5년이요. 밤이 가장 길었지요. 혼자 이불을 덮고 누우면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았소. 억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억새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억새는 여인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다만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을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억새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억새는 그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여인은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억새가 일어났을 때 여인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무를 해야 하지 않겠소? 둘 사이에는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억새는 나무를 하러 갔고 여인은 빨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밤이 왔고 이번엔 다른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어요. 25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전쟁에서 잃었다고 했어요. 혼인한 지 3년 만에 과부가 됐소. 아이도 낳기 전에요. 시댁에서는 씨받지 못한 며느리라며 내쫓았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억새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34까지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도 억새와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억새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잠을 잘 잤소. 이상하게도 꿈도 꾸지 않았소. 셋째 밤엔 또 다른 여인이 왔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던 그 여인이었어요. 42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었소. 열흘을 앓다가 갔지요. 나는 그 열흘 동안 한숨도 못 잤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죽고 나서야 잠이 왔어요. 그렇게 밤마다 다른 여인이 찾아왔어요. 넷째 밤, 다섯째 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여인의 차례가 왔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었고 누가 소유라 할 것도 없었어요. 다만 자연스럽게 굴러갔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말로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울지 않았고 억새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다만 다음 날 아침엔 모두 말수가 줄고 얼굴빛이 살아났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억새는 다시 보찜을 메고 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이 주는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억새는 다시 장터로 향했어요. 보찜 속에는 여전히 비녀, 연지, 분, 향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새는 예전과 달랐어요. 과부촌에서 보낸 한 달 동안 억새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인들이 어떤 비녀를 좋아하는지, 어떤 연지가 피부에 잘 맞는지, 어떤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억새가 비녀를 펼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아낙네가 비녀를 들어보더니 감탄했어요. 어머, 이 비녀는 왜 이렇게 손에 착 붙지? 무게가 딱 좋네요. 연지가 곱다 못해 사람 얼굴이 살아나네요. 어디서 구하셨소? 억새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분명 똑같은 물건인데, 아니 오히려 전보다 질이 떨어지는 물건인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향주머니는 하루 만에 동났고 분은 먼지처럼 팔려나갔습니다. 다른 장수가 억새에게 물었어요. 강장수, 대체 어디서 그런 물건을 구하는 거요? 나도 좀 알려주시오. 물건은 똑같소. 다만 억새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라 설명할 수 없었어요. 어떤 여인은 억새에게 말했어요. 이 물건 쓰면 남편은 없어도 밤은 덜 서럽네요. 억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물건이 잘 팔렸어요. 그는 장사를 마치고 과부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여인 하나가 찾아왔어요. 나이가 가장 많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당신 물건이 잘 팔린다면서요? 그렇소. 이상하게도 여인은 웃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오. 당신이 달라졌소. 나요? 여자 마음을 모르던 사내가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억새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과부촌에서 보낸 밤들,
여인들과 나눈 시간들. 그 속에서 억새는 여자의 마음을, 여자의 외로움을, 여자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소문은 장터를 넘어 인근 고을로 퍼졌습니다. 강억새란 보찜 장수 물건은 여인 마음을 안다더라. 사내가 아니라 물건이 사람을 안아준다지 않나? 그 사람 물건을 사면 남편 없이도 밤을 견딜 수 있다던데. 소문은 과장되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억새의 물건을 사기 위해 멀리서부터 찾아왔어요. 억새는 하루 장사로 한 달 벌이를 했고 한 달 장사로 남의 평생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장수들이 억새에게 물었어요. 대체 무슨 비법이 있소? 똑같은 비녀인데 당신 것만 잘 팔리니 특별한 주문이라도 외우는 거요? 억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자 마음을 아는 것, 그뿐이요. 그게 대체 뭐란 말이오? 나도 딸이 셋이나 있소. 억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믿지 않을 테니까요. 과부촌 이야기를, 그곳에서 보낸 밤들을, 여인들에게서 배운 것들을, 그런 이야기는 입 밖에 낼 수 없었어요. 소문은 점점 커졌어요. 마침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한양의 상인들이 억새를 찾아왔어요. 경기도에 여자 물건 파는 장수가 있는데 그 물건을 쓰면 남편 없이도 밤을 견딜 수 있다더라. 부인네들이 그 물건을 사러 먼 길도 마다 않는다지. 한양의 상인들이 억새를 찾아왔습니다. 한양에 점포를 내시오. 우리가 도울 테니. 억새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과부촌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인들은 억새를 격려했어요. 가시오. 당신은 더 큰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요. 하지만 우리는 괜찮소. 당신 덕분에 이미 충분히 살아났으니까. 거상이 되다. 억새는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는 종로 한복판에 점포를 차렸어요. 처음엔 작은 가게였지만 곧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비녀, 연지, 분, 향주머니, 모든 물건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억새는 보찜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점포가 생겼고 그 뒤엔 창고가 생겼고 그 뒤엔 하인들이 늘었어요. 1년이 채 되기 전에 억새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여자 물건 장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여자 물건 팔아 한양을 접수한 사내. 34세 장가도 못 갔던 놈이 이제는 거상이라네. 하지만 억새는 과부촌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녀가 새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과부촌으로 갔고 돈이 쌓이면 쌀과 기름이 먼저 들어갔어요. 억새는 한 달에 한 번씩 과부촌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비단을 가져왔소. 쌀도 한 가마 실어왔소. 여인들은 고마워했지만 억새를 남편처럼 대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마을의 사내로 때때로 찾아오는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억새도 그게 좋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편했으니까요. 과부촌엔 이제 울음보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억새가 정기적으로 물자를 보내주고 가끔 찾아와 마을 일을 도왔기 때문이에요. 여인들은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억새가 왔을 때처럼 서로의 밤을 묻지 않았어요. 남편은 없어도 살림은 있네. 사내 하나로 마을이 살아났네. 인근 마을 사람들도 과부촌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가난하고 쓸쓸한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넉넉하고 따뜻한 마을이 되었으니까요. 봄이 되면 과부촌 마을 앞에는 복숭아꽃이 피었고 여름이 되면 여인들이 밭에서 고추와 호박을 거두었습니다. 가을에는 곡식을 추수했고 겨울에는 서로의 집을 돌아가며 김장을 담갔어요. 혼자였다면 버티기 어려웠을 삶이 함께하니 견딜만 했습니다. 어떤 이는 물었어요. 저 마을엔 사내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어째 저리 살림이 나아졌소?
사내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럿의 사내가 있다지. 무슨 말이오? 한양의 거상이 때때로 찾아온다네. 그가 마을을 돌본다더군. 소문은 또 다른 방식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과부촌 여인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들에겐 억새가 있었고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없지만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으니. 다른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시집살이에 아이 낳느라 평생 고생만 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아이도 없었고 시도 있지 않았지만 그 마을엔 사람 사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서로를 돌보는 손길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가끔 억새가 찾아오면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10. 끝내 남편은 아니었으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억새는 마흔을 넘기고 쉰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전히 장가를 가지 않았고 누구의 남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어요. 한양의 점포는 계속 번창했고 억새는 이제 여자 물건뿐 아니라 비단과 보석까지 취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거상이라 불렀어요. 점포는 세 곳으로 늘었고 하인만 20명이 넘었습니다. 혼담도 많이 들어왔어요. 양반집 과부나 부유한 상인의 딸들, 심지어 젊은 처녀들도 억새를 탐냈습니다. 하지만 억새는 모든 혼담을 거절했어요. 나는 이미 아내가 있소. 어디 계시오? 만나 뵈고 싶소. 먼 곳에 계시오. 그리고 여럿이시지. 사람들은 억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억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억새가 제일 아끼는 곳은 여전히 과부촌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그곳을 찾았어요. 여인들도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웃으며 억새를 맞이했습니다. 강나리, 이번엔 무얼 가져오셨소? 별것 아니오. 그저 쌀 몇 가마와 기름 몇 통. 허허, 나리는 여전하시군요. 밤이 되면 억새는 여전히 한 여인의 방에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밤을 보내는 것보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물었고 마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밤 억새는 문득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남편도 아니었소.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소. 여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은 우리 모두의 남편이었소. 그래서 외롭지 않았던 거지요. 억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나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한양 뒷골목에서 이렇게 전해진다 합니다. 과부촌의 남편은 하나였고 이름은 강억새였다. 밤은 나눴고 복은 불러왔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여인 마음을 아는 사내는 결국 세상 돈도 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나누며 사는 게 낫고 소유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게 복이더라. 그렇게 강억새의 이야기는 세월을 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